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수십 년 만에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보내고 마침내 노년을 고향 땅에서 보내리라 꿈꿨던 이들. 그들의 가슴 벅찬 귀한 길은 과연 장미빛이었을까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따뜻해야 할 고향이 가장 차갑고 낯선 장벽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벽,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40년의 세월을 보낸 김영수 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민을 떠나 세 자녀를 모두 미국에서 낳고 키워냈습니다. 은퇴 후 부부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국에서의 소박한 노후였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바다를 바라보며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구이를 먹고 정겨운 사투리가 오가는 시끌벅적한 전통시장을 거니는 삶. 그 꿈을 안고 부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귀국 결정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 사회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았던 어느 날 밤,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아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한국으로 갑시다. 남은 인생은 고향에서 살아봅시다. 자녀들은 걱정했지만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은 첫 번째 거대한 벽은 바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에 부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시간 지나면서 천천히 정착하면 되지. 계좌도 만들고 카드도 바꾸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들은 미국에서 평생 사용하던 체이스 은행 통장과 비자, 아멕스 카드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 호텔에서 첫날을 묵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자 결제는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작은 가게에서는 외국 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해 찾은 동네 병원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르신, 국민건강보험이 없으셔서 진료비 전액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부부는 현금을 찾기 위해 은행 ATM 기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카드는 인출 한도가 턱없이 낮았고 수수료는 한 번에 8,000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돈을 뽑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자동이체라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귀국 직후 임시로 가입한 휴대전화, 인터넷, 케이블 TV 요금. 하지만 국내 은행 통장이 없으니 그 어느 것 하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종이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일일이 수기 결제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발급된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서 환율 문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달러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카드 청구 금액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 한 끼를 카드로 결제했는데 나중에 청구서를 보니 수수료를 포함해 거의 5배에 달하는 비용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현금을 쓰는 게 낫겠어
하지만 한국에서 쓸 현금은 미국 계좌에서 송금해야 했습니다. 부부의 온라인 뱅킹 주소는 여전히 미국 주소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송금한도 제한에 걸려버렸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을 제때에 가져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바로 미국 은행 계좌의 잠김 현상이었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보안이 까다로워 해외 IP로 접속하면 로그인을 차단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몇 번의 로그인 실패 후 계좌는 완전히 잠겨버렸고, 이를 풀려면 미국 현지 전화번호로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미 미국 휴대폰을 해지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미국에 있는 큰딸에게 사정사정해서 임시로 번호를 복구한 뒤에야 겨우 자신들의 계좌에 다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귀국 후 단 2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불편함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금융의 장벽은 부부의 일상 전체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외식도 줄었고 편리하다는 인터넷 쇼핑도 꺼려졌습니다. 누군가 카카오페이나 토스에 연결하시면 편해요 라고 조언했지만 그 모든 것은 국내 통장과 본인 인증이 가능한 휴대폰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귀국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김영수 씨 부부는 서울의 한 은행을 찾아가 국내 계좌 개설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외국 영주권자이자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그들은 비거주자 계좌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계좌는 인터넷 뱅킹 기능이 제한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미국 납세자라는 이유로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즉 FATCA 동의서라는 낯선 서류에 서명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고국에 돌아와 내 돈으로 통장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복잡한 일이었나? 부부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수십 년간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김영수 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장 모 씨는 동네 이발소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말에 현금을 구하기 위해 30분을 헤매야 했습니다. 75의 이화순 할머니는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청구하려 했지만 국내 카드가 없어 병원비를 수납하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들 모두 고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장 기본적인 재정적 기반부터 송두리째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김영수 씨가 아내에게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계좌 정리였나 봐. 아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차근차근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적응하며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지적합니다. 첫째, 나는 한국인이니까라는 막연한 생각의 함정입니다. 재해동포에게 주어지는 F4 비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세법상 이들은 여전히 외국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은 계좌 개설 시 체류 목적을 증명할 임대차 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 같은 명확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런 서류가 없으면 인터넷 뱅킹이 제한되는 등 반쪽짜리 계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 카드도 한국에서 잘 되던데 라는 초기의 안도감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공항, 호텔, 대형 백화점에서는 문제없이 결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곳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동네 상점, 병원, 전통시장, 공공기관에서는 외국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높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무엇보다 공과금 자동이체, 온라인 간편결제, 정부 서비스 인증 등 현대 한국인의 삶의 필수 인프라와는 전혀 연결될 수 없습니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의 편리함은 국내 은행 계좌와 카드가 없다면 누릴 수 없는 혜택입니다. 셋째, 미국 계좌에서 송금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영수 씨 부부의 사례처럼 해외 IP 접속 차단이나 본인 인증 실패로 계좌 자체가 잠겨버리면 그야말로 발이 무기게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인증이나 OTP 기기가 필요한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넷째, 은행 계좌만 만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실생활에서 제대로 사용하려면 공동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그리고 각종 인증 시스템과 연동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통장은 그저 돈을 보관만 하는 상자가 될 뿐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국을 준비하는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출국 전 금융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미국에 남겨둘 계좌와 카드를 명확히 결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남겨둘 계좌는 한국에서도 온라인 접속이 원활한지, 인증 방식은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귀국 즉시 사용할 한국은행을 미리 정하고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 국내 거주지를 증명할 서류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부터 개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금융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이체해야 할 항목들, 예를 들어 병원, 건강보험, 전기, 수도, 통신요금 등의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하나씩 국내 계좌와 연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국으로의 귀환은 단순히 몸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몸에 익었던 낡은 습관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의 작동 방식을 처음부터 배우는 과정입니다. 단지 달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한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통장과 카드가 바뀌면 생활의 흐름이 바뀌고 그 새로운 흐름에 몸을 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귀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어쩌면 통장 하나를 만드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 땅의 새로운 규칙을 배우고 나 자신을 다시 증명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